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정권 때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대한민국이 되게 역동적인 나라이면서도 또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 각종 권력들이 뭐 대통령실은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냥 신중하게 해라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처럼 대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결국은 다 사법 처리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한 줄 알았는데 법무부 차관이 그 검찰총장 대행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둘 다 지금 그 검찰들이 보면 약자 앞에서는 되게 강하지만 또 강자 앞에서는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 다 쫄아가지고 이게 검찰총장 대행도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법무부하고 대통령실하고 관계 뭐 이걸 언급하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지만 그거는 뭐 말씀하시면 제가 반박을 하고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야 과거에 윤석열을 갖다가 날짜를 갖다가 시간대로 해가지고 풀어줬지 않느냐. 취소결정 지경 판사에.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던 자들이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논리도 참 민주당답지 못하다. 과거에 잘못했다고 예를 들면 저도 그때 당시에 의구심을 갖고 분노하고 했거든요. 그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강하게 비판하되 지금 와가지고 자신들의 더 큰 잘못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혹과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네가 이랬기 때문에 니들이 자격이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세력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사장님 오프닝에 허망 대장동이란 단어 보고 허망이라고 표현 주셨는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그 대장동 재판에 이제 뭐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쪽에서 이 관계를 했던 유동규 씨 이런 분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결과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엮이지요? 그건 대장동 이슈와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재판에서 피고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왜 이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이 사건의 뭐 주범이자 뭐 하다못해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뭐 배후에 있는 것처럼 배후에 있다든지 이거 다 그냥 지어낸 얘기일 뿐이에요. 지어낸 얘기다. 상상 속에 있는 얘기들 뿐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악마화하는 태도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1심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지금 왜 항소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1심 결과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당한 판결이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결과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가 또 뭐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뭐 터무니없는 그런 이런 기준으로 선고를 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게다가 또 형량이 적은가? 형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 형량을 세게 해서 유동규 같은 경우 6년이 8년 됐습니다. 또 한 명도 더 그랬죠. 또 항소를 포기할 만큼 그 형량이 적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뭐 통상적인 사례로 보자면은 검찰이 그 정도면 항소 포기해도 될 만큼 뭐 하여튼 공소 유지 잘했고 선고에 앞서서 구형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그런 결과치가 반영이 됐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걸 항소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고 최고 책임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항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처벌하는 길을 막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가정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 상상력으로 우리가 또 일국의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국민의 49%가 지지해서 당선됐고 이제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 뭡니까? 반년은 됐나요? 지금 반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여론몰이를 해나가는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들 이들의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치를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법정위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는지 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음모론에 입각한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제부터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그렇게 존중을 해서 1심 판결 겨우 나온 걸 가지고 아니 뭐 그 결과에 존중을 안 하고 다 존중합니다. 아니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 그 파기환송이 났을 때도 자기 뜻에 안 들면 그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다 갈아치우자고 얘기했던 당인데 겨우 1심 나오고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2심을 아예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대함령 넣어서 항소를 포기시킨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위선적이라고 바라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 야 형량이 높아졌다. 그것도 얼마나 국민을 호도하는 참 말장난인 게 예. 검찰에서 구형한 걸 보면요. 김만배 12년, 그다음에 추징금 6,111억 원, 유동규 7년, 벌금 17억 원, 정영학 징역 10년, 남욱 7년. 지금 보면요, 우리가 대장동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저도 여기 그 유동규와 함께 그 형량이 늘어났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예. 정민용 변호사 난 이름도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정민용과 유동규는 누가 보더라도 양심 선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아프게 하고 민주당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도리 형량을 높여놓고 나머지 그 김만배 12년 구형했는데 8년, 그 다음에 정영학은 10년 했는데 5년, 남욱은 7년 했는데 4년 다 까줬어요. 다 까주고 돈은 4년 살고 5년 살고 나와가지고 그 돈을 몇 천억을 다 꿀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같으면 제가 그 댓글 같은 거 올라오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야 나도 감옥 몇 년 갔다가 와가지고 1,000억, 2,000억, 7,000억 먹을 수 있으면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진짜 서울부터 광화문부터 줄을 세우면 저 부산 영도다리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다. 표리부동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7개 대통령인데 49%로 당선됐는데 1년도 안 돼가 흔든다. 저는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를 넘게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예. 그 사람이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이 흔들었습니까? 그걸 따져보면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내 편. 내 편이 잘 되고 내가 유리한 게 나오면 그건 정이고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기분 나쁜 거는 불의로 간주하고 나가는 게 저는 저 집단이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이게 조폭의 이 작동 원리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알겠습니다. 그래요. 국민의 이익은 관계없고 국민의 관심은 관계없고 네. 우리 조직원들의 이익과 조직의 안위만 네.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게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까 그 부분 형량 부분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구형보다 형량이 낮았다, 선고가 낮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반박을 해주시겠습니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왜 저희가 토론할 수는 없다. 책임을 지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어이 판사 깎아줘.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 내가 밉게 생각하는 쟤는 세게 해주고. 그건 문제죠.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은 예. 이건 상상 속의 이야기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재명은 악마다. 유죄다. 이걸 전제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은 이게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를 좀 보자고요. 물론 이제 재판이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떼돈 벌게 해줬다 그러는데 이거는 형사적 법정과 민사적 법정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형사법정에서는 추징금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나라에 내는 거예요. 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에 토해내라 이런 것인데 실질적인 피해 누가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성남시가 피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남시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또 저기 성남시에서 세게 책임을 묻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 예. 그 부분은 좀 그것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서서 이제 대법 판결을 왜 무시하고 그렇게 부정하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이미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얘기됐겠지만은 35일 만에 3심이 나온다는 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도 보면 알겠지만은 네. 이게 기록도 보지 않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그 기록.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누구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을 이제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출마 못 시키게 하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심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2심 무죄가 났던 것들을 엎어가지고 유죄를 때렸단 말이죠. 근거도 그렇게 거의 1심을 복붙했어요. 유시민 작가는 사법 쿠데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다양한 있는데 그 때문에 이 대법 판결은 대단히 문제적이고 예. 아직 그 대법원장의 어떤 뭐 위험, 사법부의 어떤 뭐 독립, 뭐 삼권 분립 이런 방패로 그들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그 과정은 공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하면은 그거는 밝힐 수 없다. 자료 제공도 안 하고 의견 표명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사법부가 판단하는 대로 다 믿어줘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자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뭐 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도 성역이 아니다. 네. 서로 뭐 비판하고 토론할 그러나 수 있다. 다만 예.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는 것은 예. 국가기관 또 행정부에서 네.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원칙과 또 그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항소 제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인데 예. 그 큰 원칙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리하다라고 판단한 그 정부의 판단도 터무니없진 않다. 터무니없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들어보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민주당에서 매번 그 35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그 졸속이다. 이재명 후보를 찍어내기 위해서 사법부에서 대선에 선거에 관여한 거다 얘기할 때마다 제가 참 코웃음을 치는 게 대법원도 나름대로 이게 파기 자판을 하라고 얼마나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60%에 근접했고 예. 그러니까 저도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이재명을 당당하게 대통령 찍고 그 당시엔 국민의힘 찍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을 찍고 그다음에 응원해주고 싶은데 당시에도 보면요.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범죄자를 갖다가 지금 5개 혐의에 5개 재판, 혐의가 12개고 5개 재판에 걸려있는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빨리 국민의 여론이 이거 결론을 빨리 내라고 얘기하는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들도 정치가 무서웠고 결국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하고 파기환송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예. 아까 제 빌라도가 손 씻고 이건 내하고 관계없는 재판이라고 얘기했듯이 네. 그렇게 내려보냈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 환송을 내버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정권 잡고 이제 다 없애잖아요. 대법원도 없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검찰도 없애려고 하라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칭송하고 아니면 좌표 찍어가고 전부 다 한 줌 뭐 안 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예. 저도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파기 제대로 못 내준 게 자판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아하. 35일 자꾸 얘기하지 마라. 예. 35일 해서 만약 결과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 이걸 얼마나 써먹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되게 표리부당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표리부동한 사람 되셨습니다. 반박 들어보고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일단 35일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은 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을 안 보고 판단한다면은 아니 그럼 변호사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적게 수임료 받아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예. 부가세 포함해서 한 330만 원 되더라고요. 예. 부수임하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예. 아는데 그러셨구나. 아니 그 변호사를 왜 씁니까? 기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기록을 안 보고 판단을 냈다? 이거 국민에 대한 배반이에요. 배반이다. 이런 분들이 무슨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삼권 분립을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읽지도 않은 기록을 만든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판단 자체는 처음부터 부정되는 부분이고 특검으로 수사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린다. 아니 이 나라가 무슨 대법원의 나라입니까? 대법원의 왕국입니까? 어허.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모든 재판, 뭐 이번 재판도 마음에 안 든다면은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다양한 범죄 혐의, 그게 뭐 5개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소해서 지금 거의 직업급 검사들을 붙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탈탈 털었어요. 윤석열 정권 내내 3년 내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조작 기소다. 이렇게 이것뿐만이 보시는 아닙니다. 거죠? 예. 뭐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그리고 지인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번 불러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랬단 말이죠. 아마 그 부분 우리 최고위원님도 그런 검찰의 무지막지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반복됐던 윤석열 정권의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지금 뭐 무슨 검찰의 행소를 포기했다 그걸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네. 말할 자격이 있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또 납득도 해드리고 또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 못하고 있다라고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럴 텐데 이자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정말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다. 네, 뭐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셨고 네. 자 대장동에 대해서는 정말 두 분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대립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